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순간이 어쩌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면 이제부터의 여정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게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골절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볼까요?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안정적인 자세로 서서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고 발목도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골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뼈가 부러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붓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골절 사고입니다. 무려 45%,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죠. 다른 사고, 예를 들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 최종적인 결과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군데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척추, 엉덩이, 그리고 손목입니다. 첫째,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가볍게 엉덩방아를 찢는 것만으로도 척추뼈가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키를 줄어들게 하고 허리를 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엉덩이뼈, 즉 고관절 골절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이나 물기가 있는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때 주로 발생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회복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져 오랜 기간 누워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손목 골절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바닥에 손을 짚게 되죠.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체중이 손목에 실리면서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손목은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에 작은 골절이라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재발도 잦습니다. 이처럼 골절 사고는 평균적으로 2달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멈추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과 자신감 하락까지 가져오는 무서운 불청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청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한 예방 습관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몸을 지키는 5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지혜, 운동을 삶의 일부로 만드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햇볕이 좋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은 우리 몸이 뼈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합성하도록 돕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걷기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균형 감각을 키워 낙상 자체를 예방해줍니다. 두 번째 지혜, 내 몸의 신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시력과 청력 검사를 받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이 저하되면 장애물을 보지 못해 넘어지기 쉽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지혜, 안전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등산을 할 때는 정해진 길로 다니고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하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안전수칙들이 모여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특히 일터나 활동 공간에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미리 살피고 작업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 규칙적인 생활로 몸의 리듬을 지키세요. 무리하지 않고 내 체력에 맞는 강도로 활동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은 낮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를 위해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 무엇을 먹는가가 나를 만듭니다.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치, 뱅어포, 두부, 검은콩, 그리고 미역이나 턱 같은 해조류는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짜게 먹는 습관과 과도한 음주, 흡연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 창피한 마음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서둘러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금이 간뼈를 완전히 부러뜨리거나 주변의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문화센터에서 춤을 배우던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춤을 추다 발이 꼬여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나무 바닥이라 발목만 살짝 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축하던 사람들이 어르신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놓쳤고 그는 아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뒤로 넘어지며 엉덩이뼈까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작은 발목 골절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넉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시던 한 어르신은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미끄럼틀 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아끼는 그 따뜻한 정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을 팔로 받아내리다 보니 어느 날부터 팔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결국 한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결국 피로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초기에 통증을 느꼈을 때 즉시 활동을 멈추고 진료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휴대폰으로 119에 먼저 신고한 후 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절대로 무리해서 일어나거나 주변 사람들의 어설픈 도움으로 몸을 옮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작은 통증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꽤 길고 어쩌면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순간이 어쩌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면 이제부터의 여정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게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골절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볼까요?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안정적인 자세로 서서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고 발목도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골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뼈가 부러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붓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골절 사고입니다. 무려 45%,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죠. 다른 사고, 예를 들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 최종적인 결과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군데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척추, 엉덩이, 그리고 손목입니다. 첫째,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가볍게 엉덩방아를 찢는 것만으로도 척추뼈가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키를 줄어들게 하고 허리를 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엉덩이뼈, 즉 고관절 골절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이나 물기가 있는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때 주로 발생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회복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져 오랜 기간 누워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손목 골절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바닥에 손을 짚게 되죠.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체중이 손목에 실리면서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손목은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에 작은 골절이라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재발도 잦습니다.
이처럼 골절사고는 평균적으로 2달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멈추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과 자신감 하락까지 가져오는 무서운 불청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청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한 예방 습관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몸을 지키는 5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지혜, 운동을 삶의 일부로 만드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햇볕이 좋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은 우리 몸이 뼈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합성하도록 돕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걷기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균형 감각을 키워 낙상 자체를 예방해줍니다. 두 번째 지혜, 내 몸의 신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시력과 청력 검사를 받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이 저하되면 장애물을 보지 못해 넘어지기 쉽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지혜, 안전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등산을 할 때는 정해진 길로 다니고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하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안전수칙들이 모여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특히 일터나 활동 공간에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미리 살피고 작업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 규칙적인 생활로 몸의 리듬을 지키세요. 무리하지 않고 내 체력에 맞는 강도로 활동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은 낮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를 위해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 무엇을 먹는가가 나를 만듭니다.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치, 뱅어포, 두부, 검은콩, 그리고 미역이나 턱 같은 해조류는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짜게 먹는 습관과 과도한 음주, 흡연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 창피한 마음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서둘러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금이 간뼈를 완전히 부러뜨리거나 주변의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문화센터에서 춤을 배우던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춤을 추다 발이 꼬여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나무 바닥이라 발목만 살짝 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축하던 사람들이 어르신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놓쳤고 그는 아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뒤로 넘어지며 엉덩이뼈까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작은 발목 골절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넉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시던 한 어르신은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미끄럼틀 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아끼는 그 따뜻한 정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을 팔로 받아내리다 보니 어느 날부터 팔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결국 한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뚝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결국 피로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초기에 통증을 느꼈을 때 즉시 활동을 멈추고 진료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휴대폰으로 119에 먼저 신고한 후 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절대로 무리해서 일어나거나 주변 사람들의 어설픈 도움으로 몸을 옮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작은 통증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꽤 길고 어쩌면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순간이 어쩌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면 이제부터의 여정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게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골절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볼까요?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안정적인 자세로 서서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고 발목도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골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뼈가 부러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붓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골절 사고입니다. 무려 45%,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죠. 다른 사고, 예를 들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 최종적인 결과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군데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척추, 엉덩이, 그리고 손목입니다. 첫째,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가볍게 엉덩방아를 찢는 것만으로도 척추뼈가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키를 줄어들게 하고 허리를 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엉덩이뼈, 즉 고관절 골절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이나 물기가 있는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때 주로 발생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회복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져 오랜 기간 누워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손목 골절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바닥에 손을 짚게 되죠.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체중이 손목에 실리면서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손목은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에 작은 골절이라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재발도 잦습니다. 이처럼 골절 사고는 평균적으로 2달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멈추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과 자신감 하락까지 가져오는 무서운 불청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청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한 예방 습관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몸을 지키는 5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지혜, 운동을 삶의 일부로 만드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햇볕이 좋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은 우리 몸이 뼈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합성하도록 돕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걷기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균형 감각을 키워 낙상 자체를 예방해줍니다. 두 번째 지혜, 내 몸의 신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시력과 청력 검사를 받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이 저하되면 장애물을 보지 못해 넘어지기 쉽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지혜, 안전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등산을 할 때는 정해진 길로 다니고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하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안전 수칙들이 모여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특히 일터나 활동 공간에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미리 살피고 작업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 규칙적인 생활로 몸의 리듬을 지키세요. 무리하지 않고 내 체력에 맞는 강도로 활동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은 낮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를 위해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 무엇을 먹는가가 나를 만듭니다.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치, 뱅어포, 두부, 검은콩, 그리고 미역이나 턱 같은 해조류는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짜게 먹는 습관과 과도한 음주, 흡연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 창피한 마음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서둘러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금이 간뼈를 완전히 부러뜨리거나 주변의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문화센터에서 춤을 배우던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춤을 추다 발이 꼬여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나무 바닥이라 발목만 살짝 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축하던 사람들이 어르신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놓쳤고 그는 아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뒤로 넘어지며 엉덩이뼈까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작은 발목 골절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넉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시던 한 어르신은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미끄럼틀 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아끼는 그 따뜻한 정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을 팔로 받아내리다 보니 어느 날부터 팔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결국 한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결국 피로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초기에 통증을 느꼈을 때 즉시 활동을 멈추고 진료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휴대폰으로 119에 먼저 신고한 후 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절대로 무리해서 일어나거나 주변 사람들의 어설픈 도움으로 몸을 옮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작은 통증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꽤 길고 어쩌면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순간이 어쩌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면 이제부터의 여정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게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골절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볼까요?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안정적인 자세로 서서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고 발목도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골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뼈가 부러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붓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골절 사고입니다. 무려 45%,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죠. 다른 사고, 예를 들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 최종적인 결과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군데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척추, 엉덩이, 그리고 손목입니다. 첫째,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가볍게 엉덩방아를 찢는 것만으로도 척추뼈가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키를 줄어들게 하고 허리를 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엉덩이뼈, 즉 고관절 골절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이나 물기가 있는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때 주로 발생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회복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져 오랜 기간 누워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손목 골절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바닥에 손을 짚게 되죠.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체중이 손목에 실리면서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손목은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에 작은 골절이라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재발도 잦습니다. 이처럼 골절 사고는 평균적으로 2달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멈추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과 자신감 하락까지 가져오는 무서운 불청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청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한 예방 습관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몸을 지키는 5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지혜, 운동을 삶의 일부로 만드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햇볕이 좋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은 우리 몸이 뼈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합성하도록 돕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걷기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균형 감각을 키워 낙상 자체를 예방해줍니다. 두 번째 지혜, 내 몸의 신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시력과 청력 검사를 받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이 저하되면 장애물을 보지 못해 넘어지기 쉽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지혜, 안전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등산을 할 때는 정해진 길로 다니고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하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안전수칙들이 모여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특히 일터나 활동 공간에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미리 살피고 작업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 규칙적인 생활로 몸의 리듬을 지키세요. 무리하지 않고 내 체력에 맞는 강도로 활동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은 낮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를 위해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번째 지혜, 무엇을 먹는가가 나를 만듭니다.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치, 뱅어포, 두부, 검은콩, 그리고 미역이나 턱 같은 해조류는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짜게 먹는 습관과 과도한 음주, 흡연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 창피한 마음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서둘러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금이 간뼈를 완전히 부러뜨리거나 주변의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문화센터에서 춤을 배우던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춤을 추다 발이 꼬여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나무 바닥이라 발목만 살짝 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축하던 사람들이 어르신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놓쳤고 그는 아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뒤로 넘어지며 엉덩이뼈까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작은 발목 골절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넉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시던 한 어르신은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미끄럼틀 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아끼는 그 따뜻한 정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을 팔로 받아내리다 보니 어느 날부터 팔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결국 한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결국 피로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초기에 통증을 느꼈을 때 즉시 활동을 멈추고 진료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휴대폰으로 119에 먼저 신고한 후 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절대로 무리해서 일어나거나 주변 사람들의 어설픈 도움으로 몸을 옮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작은 통증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꽤 길고 어쩌면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순간이 어쩌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면 이제부터의 여정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게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골절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볼까요?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안정적인 자세로 서서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고 발목도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골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뼈가 부러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붓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골절 사고입니다. 무려 45%,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죠. 다른 사고, 예를 들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 최종적인 결과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군데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척추, 엉덩이, 그리고 손목입니다. 첫째,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가볍게 엉덩방아를 찢는 것만으로도 척추뼈가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키를 줄어들게 하고 허리를 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엉덩이뼈, 즉 고관절 골절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이나 물기가 있는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때 주로 발생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회복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져 오랜 기간 누워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손목 골절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바닥에 손을 짚게 되죠.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체중이 손목에 실리면서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손목은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에 작은 골절이라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재발도 잦습니다. 이처럼 골절 사고는 평균적으로 2달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멈추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과 자신감 하락까지 가져오는 무서운 불청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청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한 예방 습관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몸을 지키는 5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지혜, 운동을 삶의 일부로 만드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햇볕이 좋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은 우리 몸이 뼈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합성하도록 돕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걷기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균형 감각을 키워 낙상 자체를 예방해줍니다. 두 번째 지혜,
내 몸의 신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시력과 청력 검사를 받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이 저하되면 장애물을 보지 못해 넘어지기 쉽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지혜, 안전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등산을 할 때는 정해진 길로 다니고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하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안전 수칙들이 모여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특히 일터나 활동 공간에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미리 살피고 작업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 규칙적인 생활로 몸의 리듬을 지키세요. 무리하지 않고 내 체력에 맞는 강도로 활동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은 낮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를 위해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 무엇을 먹는가가 나를 만듭니다.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치, 뱅어포, 두부, 검은 콩, 그리고 미역이나 턱 같은 해조류는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짜게 먹는 습관과 과도한 음주, 흡연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 창피한 마음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서둘러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금이 간뼈를 완전히 부러뜨리거나 주변의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문화센터에서 춤을 배우던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춤을 추다 발이 꼬여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나무 바닥이라 발목만 살짝 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축하던 사람들이 어르신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놓쳤고 그는 아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뒤로 넘어지며 엉덩이뼈까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작은 발목 골절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넉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시던 한 어르신은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미끄럼틀 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아끼는 그 따뜻한 정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을 팔로 받아내리다 보니 어느 날부터 팔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결국 한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결국 피로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초기에 통증을 느꼈을 때 즉시 활동을 멈추고 진료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휴대폰으로 119에 먼저 신고한 후 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절대로 무리해서 일어나거나 주변 사람들의 어설픈 도움으로 몸을 옮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작은 통증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꽤 길고 어쩌면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순간이 어쩌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면 이제부터의 여정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게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골절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볼까요?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안정적인 자세로 서서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고 발목도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골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뼈가 부러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붓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골절 사고입니다. 무려 45%,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죠. 다른 사고, 예를 들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 최종적인 결과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군데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척추, 엉덩이, 그리고 손목입니다. 첫째,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가볍게 엉덩방아를 찢는 것만으로도 척추뼈가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키를 줄어들게 하고 허리를 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엉덩이뼈, 즉 고관절 골절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이나 물기가 있는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때 주로 발생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회복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져 오랜 기간 누워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손목 골절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바닥에 손을 짚게 되죠.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체중이 손목에 실리면서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손목은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에
작은 골절이라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재발도 잦습니다. 이처럼 골절 사고는 평균적으로 2달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멈추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과 자신감 하락까지 가져오는 무서운